11월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SEC, 미국 상원의원요. SEC는 암호화폐 법안 근거에서 증권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7줄의 의미를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기에 앞서서 구독자는 44,100명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처음 가입하신 분들도 환영하고요. 그리고 마이너 코인 굉장히 핫한 시점입니다. 저희 포트폴리오도 공개해 뒀습니다. 굳이 제가 숨길 이유는 없죠. 다만 이 회원분들에게는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플의 48시간 전후에 지금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4B의 이제 하단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추석 전후로 잘 체크하셔서 또 여러분만의 좋은 타점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SEC 암호화폐 법안 근거에서 증권 여부. 자, 무슨 말일까요? 미국 상원의원 신티아 루메스 코인 텔레그래프 기고에서 우리가 추진 중인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그는 비트코인 등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은 정부가 부풀릴 수 없는 가치 저장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우리는 은퇴 자금을 이용한 비트코인 투자 금지라든지 세금 보고 적용 범위의 암호화폐 채굴자 포함 등 불필요한 규정을 제거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할권의 경우 SEC는 규제 프레임워크에 근거해서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결정할 수 있다. 규제 프레임워크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틀에 근거해서 증권인지 상품인지, 게리 겐슬러 마음대로 증권 상품 이게 아니고요.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은 현물 시장을 규제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은행에게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루미스 의원은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키어스틴 질리브랜드와 함께 암호화폐 법안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을 발표했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는 힘들 거라고 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통과된다면 혼용됐던 용어가 통일되고 암호화폐 관할 기관이 정해진 제일 중요한 거죠. 공식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합법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되는 건데 일단은 가장 큰 틀에서 저는 제도권, 상원, 하원, 정치권에서도 이제 서서히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도 나쁜 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 명확한 규제라면 얼마든지 환영이죠. 어쨌든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일단 제도권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우리 리플 투자자분들에게는 일단 나쁘지 않고요. 저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리플 소송에 제동이 걸리나 미국 상원의원 SEC 단독 소송 불가 법안 근거하여 증권 의무화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 의미 먼저 하겠습니다. SEC 권한이 추가로 부여가 되겠죠. SEC와 지금 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와 SEC와의 영역 싸움이 한창입니다. 근데 영역 싸움 할 것도 없죠. 원래는 CFTC는 상품, 그다음에 SEC는 증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SEC가 이쪽까지 넘나들면서 그리고 정상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 게리 겐슬러의 독단적인 집행을 무기로 한 독단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CFTC의 영역까지 갉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피요. SEC가 영역이 넓어지면서 암호화폐까지 더더욱 활개를 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리플랩스 입장에서는 우리 리플 입장에서는 활개치는 SEC가 썩 유쾌하진 않겠죠. 어떤 근거를 통해서 저는 늘 생각하지만 모든 것에는 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없는 언행은 아무런 의미도 힘도
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SEC 권한이 어쨌든 간에 추가적으로 부여가 된다면 SEC의 활개는 더더욱 커질 것이다. 이게 이제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SEC의 불법 부당한 입지는 좁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잠깐 볼까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아까 혼용됐던 용어가 통일된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할 기관이 정해진다. 디지털 자산은 합법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는 현재 소송 중에 있는 리플과 SEC 소송 중에 있는 것에 있어서 이 리플의 유리한 입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용어 통일 아니면 특히 암호화폐 관할 기관 정해지게 되면 이제 SEC가 아니라 CFTC가 암호화폐를 관할한다. 뭐 이렇게 되는 순간 그냥 뭐 바로 리플 구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질 것이다. 하위 테스트. 이미 명확한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확한 하위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실물 자산 연계 너무나 명확하죠. 이렇게 명확한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명확한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리플에게는 좋은 게 아니죠. 분명히 하이 테스트는 1번부터 4번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뭐 어떤 건지는 제가 나열하진 않겠습니다만 모두 중요한 것은 1, 2, 3, 4번 4개 다 모두 다 이 적용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은 증권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따지는 게 힘드시다면 만약에 XRP가 증권이라면 이 XRP는 어떤 실물 자산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SEC의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죠. XRP는 그 어떤 실물 자산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은 다분히 이 탈중앙화된 DeFi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SEC의 불법 부당한 입지적인 면에서 굉장히 좁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더 큰 틀에서 말씀드릴 때는 미국 상원 의원이라든지 하원 의원 같은 이제 정치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조용히 이 게리 겐슬러가 리플에게 13억 달러 받고 한 2조 원, 한화로 2조 원, 정확하게 1조 8천억 원입니다. 조용히 챙기고 그냥 딱 하려고 했는데 서서히 판이 커지면서 뭐 하위 테스트, 실물자산 연계까지 나오고 그리고 상원 의원에서 또 하원 의원에서 정치권에서 조금 더 증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보는 눈이 많아지면 이 불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당한 일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보는 눈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SEC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것이고 리플의 입지는 점점 넓어질 것이다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SEC의 단독 소송이 서서히 힘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 44,100명 감사합니다. 자,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푹 쉬시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저희는 잠시 후 8시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